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하려고 받은 검사 하나가 오히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면? 조금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70을 넘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던 일부 건강검사가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에 반드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검사들, 그리고 왜 그 검사들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신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주 평범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빠지지 않고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며 주변 분들이 보기에도 참 건강하다고 느낄 만큼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한 번은 꼭 받아보셔야죠. 이런 말들 참 익숙하시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큰 고민 없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장 내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이른바 장천공이라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응급수술, 중환자실, 긴 회복기간, 건강을 확인하려던 하루가 긴 병원 생활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건 특별한 경우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장기는 예전처럼 회복하지 못하며 신장 기능 역시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몸에 과부하를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하루 정도 금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금식만으로도 어지럼증이나 저혈당,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전 복용하는 약물이나 검사 중 사용하는 기구 자체도 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약물이나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 특히 노년기에는 얼마나 검사하느냐보다 어떤 검사를 선택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받으시는 검사들 중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 검사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검사 자체보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는 하루 이상 금식을 하고 장 안을 비우기 위해 강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화장실을 오가게 되고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이 과정을 버틸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탈수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장 자체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연세가 높은 분일수록 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보다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변을 이용한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검사가 안전한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서 안전하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검사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즉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몸속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특수한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정밀하게 잘 보이는 검사라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혈관이나 장기 상태를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주 권유받게 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입니다. 이 조영제는 우리 몸속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혈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을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의 신장은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예전처럼 노폐물을 빠르게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갑자기 과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필터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오염된 물을 쏟아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필터가 버티지 못하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손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오셨던 분이 검사 한 번을 계기로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에 가야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영제는 드물지만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확인 차원으로 받는 조영제 검사는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나 초음파 같은 대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면서 심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지만 점점 속도와 경사가 올라가면서 숨이 차오를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검사 방식 자체가 노년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격한 운동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을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 심장이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검사 도중 심장이 멈추거나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층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전도 파형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검사를 권유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위험한 검사나 시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작은 단순한 확인이었지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의 구조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정밀한 검사라고 알고 계시는 펫C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한 뒤 세포의 활동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가의 건강검진에서 자주 포함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 노출입니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촬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회복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검사가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염증이나 상처도 이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추가 검사를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 이상의 걱정과 부담이 생기고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역시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받기 위해 선택하시는 수면 내시경입니다. 검사 중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여 잠든 상태에서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편안하고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진정제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약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난다니까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이 선택은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은 호흡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몸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사 도중 호흡이 느려지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검사가 끝난 이후입니다. 겉으로는 깨어난 것처럼 보여도 몸과 뇌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골절이 긴 입원이나 재활로 이어지고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비수면 방식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검사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준비 과정과 장 손상 위험, 조영제 CT는 신장 부담, 운동부하 검사는 심장 부담, 펫CT는 방사선과 과잉 진단, 수면 내시경은 약물과 낙상 위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검사도 받지 말라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안전하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부담이 큰 검사가 아니라 간단하지만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과 콜레스테롤, 신장과 간 기능을 확인하는 것,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는 것, 골밀도를 확인하여 뼈 건강을 점검하는 것, 눈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대장 상태는 간단한 대변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청력 역시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이나 두부,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는 것이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은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입니다. 집 안에서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다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기보다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고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싼 검사, 화려한 장비보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혹시 앞으로 가족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검진을 권유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살펴볼게. 그 한마디가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더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결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